북포럼 일부 톡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포럼 일부 톡스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살랑살랑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에 진행을 맡았었는데 이 자리에 임시로 잠시 오늘 섰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북포럼 일부 톡스를 기획하고 처음 실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네. 오늘 바로 그분을 직접 모시고 도대체 기획자가 말하는 톡스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쓰리고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혜숙 대표님 모십니다. 박수로 안녕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혜숙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획하긴 했었지만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무지개를 썼었어요. 그런데 단두대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서게 되었고요. 오늘 어때요? 날씨 밖에 많이 쌀쌀했었죠? 네, 그래요. 저기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손 잡으시고요. 인생이며 별 건가요? 이렇게 손 잡고 함께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네, 너무 주무르지는 마시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내 인생의 쓰리고입니다. 여러분 쓰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스톱 생각나시죠? 고스톱에서 쓰리고 하면은 대박을 상징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쓰리고는 대박은 아니고요. 제 인생을 좀 더 향기롭게 만들어준 세 분의 고씨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대학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왜 대학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놀더라도 학교 앞에 가서 놀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들어갔고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교문 앞에서 줄창 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의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열렬한 연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한때 놀았던 때의 사진입니다. 네. 열렬한 연애를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한 후에 14년 동안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그랬는데 신데렐라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난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임파선 암이라는 병이 저희 곁을 찾아오게 돼요. 저희 남편한테 그런 병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사기였어요.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모두가 다 자기 가족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자기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기대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난 이렇게 암을 치유했다. 이런 책이란 책은 다 읽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별을 했고요.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은 참 한 개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행은 항상 쌍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또 한 번 저한테 큰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2011년에 일본에 있었던 큰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었죠? 쓰나미가 있었죠. 예,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저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먼 이웃나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긴 했었지만 참 슬픈 일이 일어났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정부에서 일본 대학들에게 장학금을 주질 않아요.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가는 유학생들이 유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지 않게 되고 점점 저는 일거리가 줄어가게 됐어요. 이 사진을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의 제목은요. 자고 일어났더니 개밥 털어가입니다. 네, 이게 저랑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일본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식품을 수입하게 돼요. 수입 식품업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금김이에요. 황금김. 이제 황금김을 팔게 돼요. 김파리가 되는 거죠. 황금 김파리가 되어서 황금김을 팔러 가게 됩니다. 한 장에 4만 원이에요. 김밥 말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맛이요? 당연히 그냥 김이 더 맛있죠. 이게 비즈니스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랑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포기하게 돼요. 이 일을 포기하고 내가 원래 했었던 일을 좀 더 열심히 잘하자라고 생각해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구상공회와 같이 남대문 동대문에서 전통시장의 외국어 교육을 제가 열심히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강사들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일본어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강사, 영어 강사들에게 티칭 스킬을 가르쳐서 기업체에 파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고전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SAP의 박재현 상무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한 은인을 소개시켜 주시게 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고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누구세요? 네, 날지식을 캐는 남자 고우성 PD님이세요. 날PD 고우성 PD님이시고요. 네, 저는 이분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많은 걸 배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본질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나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본질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당장 한 명이라도 강사를 더 파견하고 싶고 당장 마케팅인지 뭔지 배워서 고객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본질을 찾고 본질로 소통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 닦아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블로그 활동이랑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저에게 두 번째 고를 외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패친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세요. 이분은 혹시 모르시겠죠? 우리 북포럼엔 자주 오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고정욱 박사님이라고 동화 작가님이세요. 네, 217권의 책을 이미 내셨고요. 기부천사로도 유명하세요. 근데 고성 PD님 같은 경우는 북포럼이라는 아주 자유로운 생태계를 만드셔서 저희들에게 본질을 찾고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고종욱 박사님은 저에게 이제 비즈니스 비전을 좀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강력한 실천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격려해 주시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두 분의 도움으로 저는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조금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분은요. 고영아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고벤처 포럼이라는 것을 진행하셔서 벤처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과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에 포함시켰고요. 이렇게 제가 세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비스토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체 강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또 국제회의 기획을 지난해 하고 앞으로도 2번의 국제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디랩이라는 일인데요. 이디랩은 에듀케이션 앤 디자인이라는 연구소를 제가 만들고요. 이거는 동대문에 있는 여러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패션 디자인뿐만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디자인, 그리고 관점 디자인, 나아가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광의의 의미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자, 이런 디자인을 대한상공회에서 중구상공회와 앞으로 같이 해 나갈 거고요. 이런 일들 많이 할 수 있게 저에게 도움을 주신 세 분의 멘토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원래는 제가 이 강연을 다음 주 수요일에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은 제 남편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당겨서 이번 주에 하게 됐고요. 딱 5년 전 이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오빠가 죽는 것이 슬픈 것보다 핸드폰에 전화를 했었을 때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는 게 제일 무서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세 분의 멘토분을 남편이 보내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세 분의 멘토분을 모신 것처럼 여러분도 쓰리고, 쓰리박, 쓰리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자를 올리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해숙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 사적인 부분을 오픈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무척 감동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고 역시 최초 기획자 그리고 실행자다운 톡스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북포럼 톡스는 이렇게 일부에서 우리 북포럼 가족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이런 감동 있는 자리를 계속 기획해서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세리박이라는 아주 핫한 저희 북포럼 아주 미인 분께서 함께 저희 북포럼 톡스에 함께 하실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